안녕하세요. 뉴스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올해 전국을 타들어가게 했던 여름 가뭄이 가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름 내 비가 너무 적게 내려 전국의 강수량이 아직도 평년보다 크게 부족한 상태인데요. 가뭄의 영향으로 바다에서는 적조가, 또 강에서는 녹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의 방법인 인공 강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직도 가뭄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올여름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린 건가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평년 강수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지난 주말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말이죠. 평년에 비해 중부지방은 한 50에서 60% 정도 수준입니다. 서울이 평년 대비 54%로 또 가뭄이 가장 심한 강화가 41%, 강릉이 52%, 청주 55%, 대전 50% 등입니다. 강수량의 수치로만 본다면 서울은 올해만 평년에 비해 400mm 이상 덜 내린 겁니다. 대개 가뭄을 갖다 얘기할 때 평년 강수량의 70% 이하일 때 이때 가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중부지방은 가뭄 상태라는 것이죠. 실제 이제 이런 가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중부지방은 300에서 한 400mm 이상 비가 더 내려져야 합니다. 네, 통계를 보니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학자는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대가뭄이 들기 시작해서 2041년까지 지속이 되고 또 2025년에는 정점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참 유비무환이라고 정말 이 대가뭄이 들게 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인공강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강우 탄 쏘올린 중국 대 하늘만 쳐다보는 한국. 이게 가뭄이 아주 심했던 올해 6월 21일 한 일간지의 기사 제목입니다. 네. 마른 장마로 인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은 이제 기록적인 가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소형강 때문에 이제 준공한 이후 1973년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을 했었죠. 대통령께서 이제 강화도 가뭄 현장을 찾아서 소방호스를 잡고 나섰지만 실제로 이제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국은 달랐습니다. 당시 중국도 아주 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6월 21일 중국 남부 레이자오 반도와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시에서는 인공강우를 실시를 했어요. 인공강우탄을 하늘을 향해 발사를 했더니 네. 레이저 반도는 최대 29.2mm의 비가 내렸고요. 닝보시일 때는 최대 59.2mm의 비가 내리면서 이 가뭄 해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인공 강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인공 강우 그리고 인공 강우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날씨 변조 중에서 가장 오래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가 인공 강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인공 강우란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주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으로서 구름은 있는데 은결이나 빙결액 정도가 적어서 구름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인공의 작은 입자인 비의 씨, 크라우드 시드라고 부르는데 비의 씨를 뿌려서 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인공강우탄이라는 것은 비의 씨를 공중에 뿌려주는 고사포탄이나 미사일을 말합니다. 네, 올해 가뭄이 들었을 때 중국은 이 인공 강우를 이용을 해서 가뭄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뾰족한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공 강우가 기술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인공 강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미국이나 중국, 또 러시아, 일본 등 37개국에서 인공강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강우 기술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1950년에 기상조절협회를 창설해서 각종 대기 조건을 조절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1967년까지는 베트남전에서 인공강우를 실제로 했었고요. 또 최근 2010년에는 인공강우나 또 우박 억제 등을 이 민간하고 공조를 하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로 가뭄에 시달리는 미서부 지역에 한 15에서 20% 정도 증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기상조절 기술 전반에 걸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56년부터 1958년까지
마오쩌둥은 인공강우 기술 도입을 지시를 했어요. 이때부터 극한 가뭄 대처를 위한 범국가적인 투자가 시작되었는데요. 인공강우에서 총 2,900개 현에서 수만 명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행사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데 아주 성공을 했었죠. 중국 당국은 2011년에만 인공강우로 인한 강수량 증가가 500억 톤이었다고 발표할 정도입니다. 현재 인공강우로 인한 인력이 한 4만 명, 항공기가 50대, 로켓이 7,0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2013년에는 각 성급의 기상조절센터를 31개소나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의 인공강우 연구나 또 실적을 보니 대단한데요. 러시아도 미국이나 중국에 못지 않다고 들었어요. 또 일본도 기상 강국이니까 이 인공강우 기술이 수준급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보다 날씨 조절 연구를 실제로 더 먼저 시작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1960년에 민군 공동으로 그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강우 촉지 및 우박 제어 기술로 농업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표였죠. 이들은 매년에 전승기념기를 행사할 때 구름 소산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난 30년 동안 행사할 때 모스크바 광장에 비나 눈이 온 사례가 없었을 정도로 인공강우 기술이 아주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본은 국립기상연구소 중심으로 약 30년 동안 기상 조절 및 관측 기초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요. 1947년 규슈 대학에서 인공강우 실험에 성공을 했었죠. 우박 억제라든가 낙뢰 연구 등 인공강우 기술과 연관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공강우 기술이 아주 초보적입니다. 네. 본격적인 것은 2008년부터 강원도에 있는 대관령 일대에서 매년 소규모 실험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나 투입되는 연구 비용이 연 한 8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어려운 형편이죠. 네. 인공강우를 한다는 거는 가뭄을 해소하는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인공강우를 통해서 가뭄에 대비할 수가 있고요. 또 수자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미세먼지나 이제 매운 물질 좀 씻어내주고 산불을 또 제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먼저 미국을 보면 말이죠.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한 중서부 지방의 10개 주에서 매년 인공강우를 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의 인근에 있는 타호에서 사막연구소는 매년 겨울철에 인공증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강우 지역의 면적은 한 11,94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인공강우에서 증가된 총 강수량은 450만 톤 정도인데요. 이때 비용은 총 59만 4,349달러가 들었다래요. 그렇다면 인공강우의 단가는 1톤당 13센트가 됩니다. 호주는 이보다 더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하는데요. 호주는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남부 지역의 태스메니아 지역에서 매년 인공강우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강우에 의한 총 증가 강수량은 2,444만 톤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 인공강우에 들어간 비용이 총 64만 5천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의 단가는 톤당 3센트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 비용이 톤당 한 300원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이들 나라가 2분의 1에서 한 8분의 1 정도 쌉니다.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현상이 한층 극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의 피해를 더욱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인공강우 기술 수준도 실용화 수준까지 올라서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뉴스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